음,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대구 늑대인간 사건이거든요. 2003년 6월경에 제가 이 사건을 접했는데, 너무 특이해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레이더망에 계속 두고 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먼저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주려고 하다가, 오늘 이춘재가 추가 자백을 해가지고, 먼저 화성 십자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오늘 경찰은 8차 사건을 이춘재가 한 것으로 이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자백을 하여 사건 4개가 이제 잠정 확정이 되었습니다. 화성 10개, 그리고 이제 그 외 사건 4개죠. 첫 번째 자백한 사건은 1987년 12월 24일 토요일 밤 11시에서 새벽 2시에 발생한 수원 화서역 여고생 사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연쇄 살인을 한 연쇄 살인범이 한 명 더 있다. 강호순. 두 번째 자백한 사건은 설마 했던 사건이죠. 1989년 7월 7일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김모양이 8살이 수업을 마치고 귀가 도중 실종된 사건이 이춘재의 자백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양이 실종 당시 입었던 치마와 책가방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9차 사건 현장에서 불과 3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이 된 사건이다. 김양의 시신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죠. 이춘재의 자백에 의하면 현장 주변에다가 이제 안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춘재의 자백으로 확정. 8살을 죽였다. 경찰은 당시 유족의 수사 요청을 묵살하고 단순 실종 사건으로 처리해서 수사를 종결하였다. 8살을 살해하였다. 제가 지금 올 영상이 있는데요. 이춘재의 초대라는 영상인데, 그 영상을 보시면 좀 연관성이 좀 있어요. 이춘재의 초대 그 영상은 뭐냐면은, 정두영을 롤모델로 삼았던 유영철, 그리고 유영철을 경쟁했던 정남규, 뭐 이렇게 서로 초대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춘재도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았을 것이다. 그게 이 8살이랑 연결이 돼요. 그냥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그 영상 올리면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자백한 사건은 1991년 1월 27일 청주시 가경동 여고생 사건. 방적 공장 다니던 A양이죠. 17살. 그 배수관에 여자를 한 번에 2명을 30분 간격으로 납치한 사건이죠. 이춘재가 이날 여자를 2명을 한 번에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 30대 여성은 탈출을 하죠. 근데 그 배수관이 따로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한 배수관에 그 여자가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30대 여성이 이렇게 팔꿈치로 이 A양을 옆에 있는 걸 알았대요. 이춘재의 자백으로 이제 확정.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고 이제 공장을 다니던 어린 여공을 이렇게 잔혹하게 죽였다. 이춘재가 좀 운이 좋은 거죠. 좋은 세상을 만났다. 네 번째 자백한 사건은 1991년 3월 7일 청주 남주동 새빵 주부 살인 사건이죠. 당시 29세. 흉기에 찔려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다. 이춘재 자백으로 이제 확정. 이 사건은 남편이 발견을 했고 이제 공업용 테이프로 이제 눈이 가려져 있었고 고무줄로 양손이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을 옷으로 틀어 막았고 양쪽 가슴에는 이제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금품은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김 씨에게는 이제 방어한 적이 없었고 범행에 사용된 도구들이 일체가 집안에 남아 있었다. 이춘재가 이제 수법이랑 양태가 편차가 커서 어려워요. 뭐 쉽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어렵더라고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춘재가
갈수록 이제 사건이 밝혀질수록 이제 어렵다. 추가 범죄로 인해서 피해 여성의 나이가 이제 8세에서 이제 71세로 바뀌었다. 8살, 17살, 이제 29살. 일단 1989년 7월 3일 월요일 오후 10시에 발생한 이제 수원 권성구 오목천동 여고생 사건이랑 1992년 이제 6월 25일 목요일 청주 복대동 20대 주부 사건은 두 사건은 지금 이제 빠져 있다. 그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네요. 이춘재가 추가 범행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추가 범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왔는데요. 제목이 이춘재 DNA가 안 나는 화성 10차 사건, 그리고 이제 증거물이 없는 6차 사건도 이제 미제가 되나? 6차 사건 같은 경우는 장대비가 내린 날이라서 이제 증거물이 없는 거죠. 10차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10차 사건은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범의 이제 소행이 아닌 이제 소매치기 소행으로 이제 본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일부 형사들은 이런 짓을 할 놈은 그놈밖에 없다. 이런 노인에게 성욕을 느낄 놈은 갑동이 그놈밖에 없다 해가지고 동일범이다라고 이제 주장한 분들도 계시죠. 이제 추정을 할 뿐이죠. 이제 추리가 안 되는 거죠. 그놈이 했을 것이다 하지만 추리 자체가 안 된 거죠. 그리고 경찰 자체에서는 이제 소매치기 소행으로 이제 한 발 뺐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10차 사건은 이제 경찰이 제일 먼저 DNA 검사를 맡긴 사건이에요. 왜냐면 가장 최근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이춘재의 DNA가 10차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춘재가 10차 사건도 본인이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피해자 음부에서 나온 양말에 묻은 정액이 이제 B형이다. 담배꽁초나 저기 우유곽이나 교복 상의 주변에서 이제 묻은 DNA가 아니라 음부에서 나온 이제 양말에 묻은 정액이 이제 B형이다. 이게 문제죠. 첫 번째, 정액이 B형인 것은 이제 잘못 분석이 되었거나, 두 번째, 이춘재가 거짓말을 했거나, 세 번째, 이춘재가 B형 정액을 묻혀놨거나, 네 번째, 다른 사람이 범인이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가설을 붙이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피해자 할머니의 혈액형이 B형이기 때문에 B형과 O형이 혼합이 돼가지고 B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액을 분석한 것이 잘못될 가능성도 크죠. 일요일 날도 뉴스에 22개의 사건에서 이제 한 명의 여성의 DNA가 나왔다. 알고 보니 면봉 회사의 여직원의 DNA였다라고 하잖아요. 2019년에도 이러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실수할 수가 있죠. 근데 국가수 같은 경우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문제는 이춘재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다. 10차 사건을 듣기 전에 먼저 이제 구독자분들이 머릿속에 이춘재를 한번 될 수 있으면 지우고 사건을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을 듣고 추리를 한번 해보고, 추리가 안 되면 이제 이춘재를 적용해서 추리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사건명 화성 10차 사건. 화성 9차 사건 4개월 후 발생한 줄 알았는데 청주 가경동 여고생 살인 사건이 이제 추가가 됐으므로 가경동 여고생 사건 2개월 후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권모 씨, 69세, 동탄면 반송리. 발생 날짜는 1991년 4월 3일 수요일 오후 8시 20분경. 발생 시간은 1991년 4월 3일 오후 9시 이후로 추정을 합니다. 당시 행적은 1991년 4월 3일 권 씨가 오후 3시 30분경에 수원 메탄동 장녀집에 갔다가 8시 20분경에 수원 인광 아파트 앞에서 버스를 타고 밤 8시 50분경에 동탄면 오산이 버스 정류장에 내려요. 내려서 400m나 되는 이제 좁은 밭길을 따라서 집으로 가던 중 자신의 집 도착하기 불과 150m 남겨두고 이제 강간 피살을 당하였다.
당시 날씨는 맑았다. 귀가 중에도 맑았다. 발견 날짜는 다음 날인 1일 후 1991년 4월 4일 아침 9시 30분경에 발견이 되었다. 발생 장소는 화성군 동탄면 반선인 집 앞 150m 그 야산. 그 집이 보이는 150m 그 거리에 이렇게 조그맣게 언덕으로 야산 소나무 숲이 있어요. 거기서 발견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최초 발견자는 수원 구운동 중잔비 운전수 박씨 29세가 서변을 보기 위해 야산에 오르던 중 이제 발견을 하였다. 현장의 지리적 특성은 자기 집에서 불과 이제 150m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되었고, 화성 수사본부와는 이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 그리고 동탄면은 기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장소. 그러니까 이제 야간에도 경찰력이 배치가 되는 그 장소에서도 제외된 곳. 그러니까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곳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은 범인에게 허를 찔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즉 7차 사건과 같이 수사진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제 발생을 했다. 원래 모든 사건이 그렇죠. 대면 방법은 이제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좁은 밭길에서 이제 기습을 당한 후 이제 그 소나무 야산으로 이제 끌려갔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현장의 특징은 1차 사건 71세랑 이제 나이대가 비슷한 권 씨는 69세였다. 살해 방법은 이제 교살, 이제 검은 천 스카프로 목이 졸려 있었다. 그리고 이제 강간 흔적은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 신체 훼손은 질 내부에 이제 양말을 삽입해 놓았다. 현장 피해자의 모습은 이제 검은 천 스카프로 목이 졸려 있었고 이제 목에 2, 3에 감아져 있었다. 복장 상태는 이제 하의가 벗겨져 있었다. 저항 흔적은 우측 안면부에 이제 아카시아 가시에 이제 찔린 자국이 있었다. 소나무 숲인데 아카시아가 가시가 찔릴 리가 없는데 끌려가다가 찔렸겠죠. 그리고 사체 유기 방법은 이제 야산, 그리고 이제 주변이 난장판스럽게 이제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거품은 이제 모발, 메모지, 그리고 이제 스카프, 그리고 명함 3개, 손가방, 족족 2개, 그리고 질액, 그리고 양말에 묻은 정액. 증거품 감정 결과 족점 2점은 이제 감정이 불가능했고, 질액이랑 양말에 묻은 정액은 이제 양성 반응, 그리고 이제 권 씨의 혈액형도 마찬가지로 B형이었고, 정액에서 나온 범인의 혈액형도 이제 B형, 그리고 명함이랑 버스 배차 시간 메모지에서도 이제 각각 지문이 한 점씩 나왔다. 경찰은 화성 살인 동일범 수법이 아닌 것으로 이제 분류를 하였다. 그리고 이제 DNA 감정 기법 결과 범인의 정액을 분석한 결과 이제 9차 사건이랑은 이제 다른 사람이었고요. 10차 사건이 현장이 다른 사건과는 달리 유독 어수선해가지고 당시 경찰이 소매치기의 소행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끝으로 이제 화성 연쇄 살인극은 이제 막을 내렸다. 여기까지가 이제 10차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이춘재를 머릿속에 지우고 봤을 때 이제 화성 사건이랑 이제 공통점을 찾아야겠죠. 첫 번째, 화성 지역에서 발생을 했다. 두 번째, 노인에게 성범죄를 했다. 세 번째, 교살, 검은천 스카프를 목에 2, 3에 감아놨다. 비슷하죠? 그리고 네 번째, 질 내에 양말을 넣어두었다. 농락 방법이 비슷하다. 다섯 번째, 하의를 벗겨놨다. 비슷하죠? 여섯 번째, 밤에 버스를 타고 내려서 귀가하는 여성을 외길에서 노렸다. 수법이 비슷하죠? 근데 수법이 비슷한데 이제 문제가 있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미제 사건이기 때문에 수법이 비슷해도 이건 미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10차 사건이 9차 사건에 비해서 9차 사건은 매우 잔혹했잖아요. 잔혹한 것에 비해 이제 10차 사건은 범죄 수위가 좀 낮아졌다고 좀 느낄 수가 있죠. 제가 이 사건을 봤을 때 희한하게 피해 여자들이 나이가 좀 어릴수록 젊을수록 잔혹해요. 나이가 어릴수록 잔혹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화성 연쇄살인범을 추적할 수가 없어요.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미제 사건인데 그거랑 공통점이 있어봤자 범인을 쫓을 수가 없다. 경찰도 사실 의심을 하면서 이제 못 잡으니까 이제 소매치기라고 하면서 이제 범인과의 대결에서 회피한 것은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이 10차 사건 제 영상을 계속 봤던 분들은 이제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눈치채셨어요? 화성 10차 사건의 마지막 기회,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 눈치채셨나요? 1차부터 9차까지는 목격자가 동네 주민 농부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0차에서 목격자가 중장비 기사가 발견을 했다. 시골에서 갑자기 중장비 기사가 나타나서 목격을 했다. 중장비 기사가 있다? 주변에 공사가 있거나 중장비가 있다. 인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춘재는 당시 중장비 기사 조수였다. 10차 사건은 1991년 4월 3일 날 발생을 했잖아요. 이춘재는 1990년 초여름부터 포크레인 기사를 따라다니면서 운전을 배워서 면허 없이 포크레인 기사로 공사 현장을 따라다녔다. 그래갖고 이제 사건 순서를 대입을 해보면요. 1990년 11월 15일 목요일 오후 8시 30분경에 9차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집 근처에서. 이미 이때 9차 사건을 벌일 때 이춘재는 화성, 청주 공사 현장에 왕래가 잦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72일, 2달 반 있다가 1991년 1월 26일 토요일 오후 6시경에 청주 가경동 배수관 공사장에서 여고생을 살해하죠. 그 다음에 40일 후, 한 달하고 열흘 지나서 1991년 3월 7일 남주동 새빵 살인사건이 발생하죠. 청주 남주동에 있는 그 가정주부, 당시 29세. 그리고 나서 27일 후 1991년 4월 3일 수요일 오후 9시경에 이 10차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화성집, 공사장, 청주집, 공사장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최초 발견자 수원 구운동 중장비 운전수 박씨 29세. 이춘재는 당시 28살. 이것도 가정이죠. 가정이지만 당시 경찰이 갑자기 목격자가 중장비 운전수가 나타난 것을 그 부분을 의심을 하고 혹시나 주변에 공사 인부들을 조사를 했으면은 그 중에 이춘재가 뜨지 않았을까. 이춘재는 그 당시만 해도 10차 사건이 날 때만 해도 이미 화성 사건으로 5번의 용의자 조사를 받은 경력이 있으니 의심할 만하죠. 물론 혈액형이 당시 B형이 나와서 수사가 막힐 가능성이 커요. 크지만 알리바이를 조사해 볼 만하지 않았을까. 지금 뭐 DNA가 안 나와서 뭐 미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뉴스까지 나올 정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당시 그 목격자 중장비 운전수를 박 씨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춘재가 범이라면 거기에 분명히 왔을 테니까요. 만약에 중장비 그걸로 연관되지 않고 왔다 그러면은 추적할 방법이 없죠. 이 중장비 목격자 외에는 그걸로 치고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연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0차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대구 늑대인간 사건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무서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 있잖아요. 프로파일링 막 이러잖아요. 막 이게 사실 일반인들도 많이들 해요. 면접도 프로파일링이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처음 만날 때도 다 프로파일링을 하잖아요. 그리고 딸이 뭐 사윗감을 데려왔을 때도 다 프로파일링하고 아들이 며느리감 데리고 왔을 때도 프로파일링하고 남자든 여자든 서로 잘 만나야죠. 남자 만났는데 강호순 뭐 이춘재 만나면 큰일 나죠. 남자는 고유정 뭐 어민수 이런 여자 만나면 풍지박살 나죠. 근데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1년에 살인사건이 한 900건 정도 나요. 잡히는 게 900명. 그리고 실종이랑 미제사건 안 잡히는 놈들 거기에다가 이제 변사자까지 하면은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잡히는 놈이 900명이에요. 900명의 대다수의 피해자는 여성이다. 여자들이 남자 잘못 나갔고 본인도 다치고 또 여성들의 가족까지 망가지는 경우가 많죠. 이 사건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봐왔던 사건인데요. 때는 2003년 6월쯤 돼요.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사건 현장 사진을 저는 이제 직접 봤어요. 좀 경악스러운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2000년 초반만 해도 인터넷으로 사건 사진들을 이제 모자이크 없이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뭐 검열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랬는데 2000년도 초기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접했던 사건입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사진의 내용은 대구에서 업소 여성이 이제 30대 남성이랑 이제 애프터를 나간 후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을 하는데 여자가 욕조에 이제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범인이 이 맨손으로 하부를 찢어가지고 이제 그 창자랑 간을 꺼내놨어요. 창자랑 간을 꺼내서 그 욕조 옆에 그 세멘트 있죠? 거기 밑에다가 씻어갖고 이렇게 놓은 사건이에요. 저는 이 사건의 사진을 직접 봤으니까. 2000년 이 사건이 났을 때만 해도 사이코패스란 개념이 없어요. 그냥 흉악범? 뭐 미친놈? 심성이 황폐한 사람? 그 정도였다가 이제 유영철이 잡히고 나서 이제 막 언론에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그 당시 이 사건을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20대 초반에 이놈은 못 잡으면 이제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왜? 이놈은 미친놈이니까 맨손으로 그런 짓을 한다는 게 이제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이 사건이 이제 미제 사건인 줄 알고 이제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이 손이 이제 장기에 닿는 사건이 있나 없나를 이제 유심히 보는 거죠. 관심 있게 보다가 이게 이제 대구 출신 아가씨들 있으면 종종 물어봤어요. 제가 이런 대구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알아?
근데 젊은 아가씨들은 다 모르는데 알던 아가씨가 한 명 있었어요. 좀 나이가 있는 아가씨였는데 그 아가씨는 알더라고. 오빠 그 사건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런데 분명히 이놈이 또 이런 짓을 할 것 같은데 2019년에도 잠잠해. 그런 사건이 없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아니 20년이 지났는데도 잠잠하다. 이상하다. 이놈 미친놈인데. 그런데 이제 저번 달에 이상한 놈이 이제 출연을 한 거죠. 기사 내용에는 이제 가학적 성행위로 이제 내연녀를 숨지게 한 50대 25년형 이제 만남을 이제 회피한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가학적인 성행위를 해가지고 과다 출혈로 이제 피해자를 정신을 잃게 하고 이제 방치해서 숨지게 했다. 50대가 A씨 56세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손과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그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훼손을 하고 이제 사망케 하였다. 그러니까 뉴스에는 이 정도만 나오는 거죠. 가학적이고 이제 변태적인 행동으로 상해를 입은 B 씨는 과다출혈로 이제 정신을 잃고 사망하였다. 딱 이걸 보고 손으로 이걸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99년 그놈인가? 그러니까 99년 당시에도 30대 중반의 남자랑 여성이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30대 중반에다가 20년을 더하면 56세가 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손이 장기에 접촉을 했다. 그놈인가? 하고 제가 이제 일요일부터 월요일 며칠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그 99년 그 늑대인간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이 미제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잡혔더라. 99년에 그놈이 잡혀가지고 징역을 15년을 살고 2014년에 이제 출소를 했다. 그래갖고 그래서 그동안 사건이 없었나? 감옥 간 줄 모르고 저는 막 이렇게 본 거죠. 99년 사건을 이제 간략하게 알려드리면은 사건명 사건명은 항상 제가 그냥 임의로 짓는 겁니다. 대구 이제 늑대인간 사건. 왜? 손으로 찢었으니까. 발생 날짜는 이제 1999년 10월 27일. 발생 위치는 대구 남구 봉독 3동 S여관 206호. 발생 시간은 27일 0시 이후. 피해자는 1명. 피해자는 이제 김모 씨, 여성이고 이제 23살. 사건 발생 시간차 상세 개요는 범인 최 씨는 지난해 10월 노래방에서 만난 김모 씨 23세를 20만 원을 주고 주는 조건으로 이제 남구 봉독동 한 여관에 투숙 관계를 하려다가 이제 말다툼 끝에 김 씨를 때리고 이제 목 졸라 숨지게 한 후 욕실에 김양의 신체 부위를 엽기적으로 훼손한 혐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의 당시 행적은 피해자 김양은 이제 보도방을 통해서 이제 남자 2명과 이제 대구시 남구 봉독동 노래방에서 이제 술을 마신 후 30대 중반 남자와 여성의 여관에 투숙을 하였다. 발견 날짜는 27일 오후 2시 30분쯤. 발견 장소는 S여관 206호 이제 6조. 최초 발견자는 여관 종업원 문모 씨 56세. 현장 살해 방법은 이제 그 범인이 그 여성을 마구 때린 다음에 욕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목을 이제 밟아가지고 이제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 훼손은 이제 성기와 그 항문 있잖아요. 거기 이제 손으로 찢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손을 집어넣어 간이랑 창자를 빼내서 세면대 아래에다 넣어 씻어서 놔뒀다. 저는 사진을 봤어요. 복장 상태는 이제 알몸이었다. 수사 체포 날짜는 1999년 10월 27일. 그 발생 날짜가 언제지? 27일이고 이제 이틀 있다가 잡힌 거네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리버사이드 호텔 옆 골목에서 이제 과거 교도소에서 알았던 후배를 만나려다가 경찰에게 검거, 대구로 이제 압송되었다. 범인은 최모 씨, 33세. 유형은 변태 성역자나 뭐 정신 이상자. 직업은 조명감독, 컴퓨터 판매업. 범행 동기는 구체적으로 범행 동기 및 엽기적 행각에 대해서 이제 횡설수설하는 점을 미루어 이제 신빙성이 없다. 뭐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는 피해 여성이랑 저기 다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죠. 횡설수설해가지고 판결은 징역 15년을 받았다. 이게 왜 징역 15년인지 이해가 안 간다. 이 범인은 2014년에 출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99년에 이 사람이 2019년이면 53세인데 지금 기사가 나온 2019년에 그 여성을 가학적으로 이제 살해한 사람은 56세, 3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달라가지고 동일인은 아닌가 봅니다. 이번에 이춘재 그 스타킹 때문에 저도 예전에 그 청주 처제 사건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청주 처제 사건 그 기사를 보면요, 스타킹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처제를 죽였다는 얘기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 많은 어떤 그 일반인 중에서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분들이 그거를 못 집어냈냐? 그 이유는 그 기사 내용 자체에 연관성이 될 만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잡고 나서 보니까 수법이 똑같았지. 그래가지고 이 정보 공개가 뭐 지금도 안 이루어지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육 수준이 얼마나 많이 높아졌는데 아직도 막 70년대, 80년대 그런 수준으로 보면 안 되는데, 그죠? 그리고 어저께 그 여가수 셜리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유튜브를 좀 영상을 찍고 올리지만 되게 그 유튜브를 하는 거를 그 공격적인 분들이 계세요. 유튜브 자체를 나쁘게 보는 분들. 저는 이춘재를 이슈를 따라간 게 아니라 이미 이춘재가 잡히기 전에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이춘재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7개 영상을 올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와중에 이춘재가 잡힌 거예요. 저는 이춘재가 잡힐 생각을 사실 꿈에도 못했거든요. 근데 막 댓글로 막 개나 소나 뭐 하네 뭐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격적일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받아서 뭐예요? 본인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은근 또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의 결론은 화성 십자 사건은 그 중장비 기사 목격자 이춘재가 그 당시에 중장비 기사 보조를 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치고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대구에서도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암에 걸리면 암 치료하면 되고, 교통사고는 안전운전하면 되고, 불나면은 로프만 들어가고 탈출하면 되고, 사이코패스를 만나면 답이 없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이춘재의 초대, 그 영상을 다 만들어 놨는데, 진작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 만세야. 만세 일로 와.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다 먹었어? 촬영 준비 됐어? 자 이제.